막내 발판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를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옥야 창의심화대회에 출전하게 된 맹자와 아이들입니다.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 저희가 어떤 모임인지, 어떤 것을 쫓아가며 펼치고 있는지 빠짐없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문학과 맹자라 하면 다들 어렵고 복잡한 내용만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재미있는 역할극과 함께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함께 곰 함께 옛고 옛것을 논의할 논 논의하다 이야기한다. 저희는 인문학을 향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맹자와 아이들입니다. 저희 맹자와 아이들은 맹자의 저서인 맹자를 읽고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대해서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도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인문학적 소양과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내는 물론 교외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인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의 소재는 주로 맹자의 사파, 그리고 학설,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 맹자의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고 현대의 생활에 적용하여서 이를 풀어나가는 아주 뜻깊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맹자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에 활동했던 철학가이자 정치자로 맹자의 인사상과 의사상을 강조하면서 왕도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이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현대 민주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침서로서도 평가되는 책이 맹자를 저술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성선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법한 동양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불인인지심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불인인지심을 지니고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고 넘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성선설에는 4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어렵죠? 다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볼까요? 여러분, 인의예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은 인의 뿌리이며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옳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인 수호지심은 바로 의의 뿌리, 사양하는 마음인 사양지심은 예의 뿌리, 옳고 그른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인 시비지심은 지혜 뿌리로서 이것을 사단이라고 일컫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맹자와 아이들의 역할극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음울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네가 찾는 것이 금도끼냐? 아닙니다. 제가 찾는 것은 물에 빠진 아이입니다. 금도끼가 아닌 아이라. 넌 왜 아이를 구하려 했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물론 너도 그랬을 거고. 너가 아이를 구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아이를 측은히 여겨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네. 맹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는 장면을 보고 측은지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측은지심이란 공경에 처한 이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를 구해준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단지 아이를 측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맹자와 조금 다르네만. 당신이 아이를 구해준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네.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경에 처한 아이들을 구해주라고 교육을 받아왔네. 그렇기에 교육과 수양을 통해 태어날 때는 악했던 마음이 선해진 것이지 태어날 때 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아기를 구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맹자의 성선설과 그에 반하는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왕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왕도 정치란 왕의 덕에 기반을 둔 정치로 맹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무력이나 강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순리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왕도 정치는 복지국가와 도덕국가를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통일된 천하의 승지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와 같이 다시 한번 연극을 통해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도 정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왕도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저 소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피를 받아 종에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를 놓아주거라. 나는 그 소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러면 종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그만두는 겁니까?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면 양으로 바꾸어라. 예, 알겠습니다. 왕식이나 돼가지고 소 한 마리 아까워하는 것 좀 봐. 백성은 모두 왕이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이 끌려가는 소를 치근하게 여겨 그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소가 아까워 그리하였겠습니까? 저는 소가 불쌍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허면 왕께서는 어찌 소와 양을 차별하셨는지요? 하하하. 제가 무슨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재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백성들이 그리 말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왕께서 소와 양을 차별하신 것은 소는 직접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차마 살아있는 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한 일을 저도 모르는데 선생께서 하시니 제 마음에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런 군자의 마음이 통일을 하는데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만일 왕께 박점수 선생님이 수능 30번은 풀겠지만 구구단은 못 외우겠다 하고 학생들이 맹자는 읽겠지만 동화책은 못 읽겠다 한다면 왕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의 은혜가 짐승에게 미칠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그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 보면 박점수 선생님이 구구단을 못 외우는 이유는 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학생들이 동화책을 읽는 이유는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왕께서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베푸는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항산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고 나서야 항심, 즉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왕의 도덕적인 정치를 주장하였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왕이 항상 도덕적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확실히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왕이 때로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말이죠. 왕이 때로는 양의 가면을 쓸 수도 있어야 하고 호랑이의 가면을 쓸 수도 있어야 하고 여우의 가면을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맞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맹자는 왕이 항상 도덕적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서양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악행이 될지라도 말이죠. 맹자가 살았던 전국 중기에 이르면 춘추시대 이래 분열의 상황은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깊어가는 가운데 통일의 기운도 생겨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다가올 이 통일의 시대에 최종적인 승자가 되려는 것은 당시 모든 제후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제선왕도 그러한 관심에서 맹자에게 춘추시대에 패권을 행사했던 제나라의 황공이나 진나라 문공의 통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를 물었습니다. 제선왕의 물음에 대해 맹자는 패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묵살하고는 진정으로 왕자가 되는 방법으로 측은지심을 일러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더웠던 올 여름에 저희가 떠났던 인문학 기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도동서원, 구암서원, 대구 향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인문학과 깊은 조예가 있는 곳들인데요. 도동서원에서는 한원당 김갱필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모습과도 비슷한 도동서원의 전체적 구조에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시설이 담긴 의미, 기능 등이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구 향교에서는 유학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유학의 가르침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도동서원과는 대비되는 엄청난 규모에 한 번 놀라고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한 번 더 놀란 저희는 곳곳을 살펴보면서 향교의 전경을 가까이서 느껴보았습니다. 저희가 향교를 찾았을 때 이루어지던 예절 교육 프로그램도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또래의 여러 친구들이 엄숙한 모습으로 교육받는 걸 보자니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토론과 질문을 통해 맹자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고 맹자의 사상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를 내리면서 책을 펴냈습니다. 책쓰기 활동을 하면서 더 넓은 환경의 다른 친구들이 지은 책은 어떨까 궁금하여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인문학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축제답게 그곳에는 다양한 지역에 사는 서로 다른 나이의 친구들이 펴낸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동양 철학 맹자라는 우리의 책에 잠시 뿌듯했습니다. 축제의 둘째 날에는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즐겁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일에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시중의 책을 펴내는 작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매력적인 표지와 많은 건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인문학의 꿈을 품고 맹자와 함께하는 인문고전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맹자와 아이들이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까지 토론 과정에서 워크숍 과정에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쉽지 않은 일들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모임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함께 논의한 일들, 이룬 성과들을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고 힘써주시는 담당 선생님 이재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멈추고 만족하기보다는 인문학의 꿈을 더 넓은 곳에서 펼치기 위해 인문적 소양을 더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맹자와 아이들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맹자와 아이들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에 나옵시다. 자, 차렷. 예. 경례. 네, 고생했습니다. 예,